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감도에 대해서 이번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저번 시간에 배운 거는 이 노출을 정하기 위해서는 조리개와 감도와 셔터 스피드가 유기적으로 이렇게 맞아떨어져야 된다는 걸 얘기 드렸는데, 저번 시간에 배운 거 간략하게 얘기해보면 노출이 5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5를 주던지 아니면 3 주고 2 줘서 5를 만들던지 해서 원하는 밝기를 제가 맞춰야 된다고, 원하는 대로 조정을 해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아실 필요가 있어요. 감도와 조리개와 이 셔터 스피드, 이 세 가지가 왜 이 세 가지를 조정해서 이 노출을 만들어야 하는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감도, 이 감도 하나만 아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 감도는 뭐냐, 감도가 뭐냐,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CCD 카메라 안에는 CCD라는 게 있어요. 이런 네모난 센서가 있죠. 대충 제가 하나 만들게요. 센서가 이렇게 있는데 이 센서 안에 무수한 일꾼들이 있어요.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감도의 기본은 100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감도 100. 감도 100에 감도 100은 말 그대로 이 안에 100명의 일꾼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00명의 일꾼들이 어떻게 있냐? 자, 대충 한번 감을 잡을 수 있게 100명의 일꾼들이 뭐 이렇게 있겠죠? 분산돼서. 이게 감도 100. 감도 100으로 시작해요. 사진은 필름 시절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100으로 감도는 시작해 왔어요. 그래서 감도 100이 화질이 가장 좋습니다. 왜 화질이 가장 좋냐? 감도 200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감도 200이 아니라 감도 200. 200은 말 그대로 일꾼이 2배가 늘어났어요. 이 안에 일꾼이 2배로 더 많이 일꾼이 들어가겠죠. 자, 그럼 요즘 DSLR처럼 감도가 막 25,600, 뭐 그렇게 이상 되면은 일꾼이 엄청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물이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감도가 올라가면은 화질이 안 좋아져요. 제가 아주 적어 드릴게요. 감도가 올라가면은 사진이 안 좋아져요. 이것만 일단은 아시면 돼요. 반대로 감도가 100으로 되면 화질이 좋아지겠죠. 근데 왜 감도를 올려야 되느냐? 감도를 왜 올리고 내려야 되느냐?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그 이유부터 알아야 돼요. 줄일게요. 너무 크니까. 일단은 아주 쉬운 예부터 하나 드릴게요. 아주 쉬운 예로 실내에서 사진을 촬영할 때, 실내에서 형광등 밑에서 그냥 찍는다고 생각할게요. 아이가 됐건 뭐가 됐던 실내에서 형광등, 자, 사진을 찍을 때 조리개 한 5.6, 조리개 5.6으로 놨어요. 그리고 셔터 스피드는
손떨림이 안 나게 이건 하나하나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왜 이렇게 낮고 나중에 셔터 스피드는 왜 이렇게 낮고 셔터 스피드는 손떨림이 방지 안 되게 한 120분에 1분에 한 250? 한 200만 높게 125 이렇게 낮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 감도가 어떻게 되냐면 이 감도가 이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에 맞게 따라와줘야 이 노출이 나와요. 노출이 나온다는 건 지난번에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사진의 밝고 어둠 이 촬영자가 원하는 딱 밝기가 딱 나와요. 그러면은 저는 많이 경험이 있으니까 지금 형광등에 있는 상황에 형광등에 촬영하는 상황에서 형광등 밑에서 5.6 조리 5.6 셔터 스피드 125면은 감도가 형광등 빛이라면 제 생각에 한 3200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3200 감도가 100부터 시작하는데 3200은 엄청나죠. 이 감도가 많이 올라갔죠. 그러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CCD 안에 일꾼들이 엄청 많아지죠. 더 많아지겠죠. 이렇게 3200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화질이 안 좋아지겠죠. 아주 쉬운 예예요 지금. 근데 반대로 자 풍경 사진을 찍어요. 풍경 사진을 찍는데 자 풍경 사진을 찍기 위해서 조리개 8 다음 셔터 스피드는 삼각대를 놓고 주광하에서 그냥 찍는다고 생각할게요. 나무 햇빛 아래에서 찍으니까 셔터 스피드가 250분의 1초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감도는 정노출을 보면 그 노출계 카메라 안에 노출계 있죠? 노출계의 중간이 노출계 하나 잠깐 그려볼게요. 노출계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노출계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게 왔다 갔다 거리는 게 뷰파인더에 보여요. 이게 그러면 이 노출계의 중간 이 정노출로 오는 이 노출은 감도가 그러면은 한 200이면 될 거예요. 200 조리개 8에 셔터 스피드 250분의 1에 감도 200 왜냐면 방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형광등 밑에서는 빛이 상당히 적은 거예요. 카메라는 형광등 정도면은 상당히 적은 빛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노출이 잘 안 나와요. 노출이 안 나온다는 건 그 사진을 찍기 위해서 그 정확한 밝음 이 사진을 찍는 사람이 보기에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 그 밝기가 안 나온단 말이죠. 하지만 태양광은 상당히 빛이 잘 나오기 때문에 아까 3200이 아닌 200만으로도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어요. 조리개 8에 셔터 스피드 250 다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감도 200이면 찍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감도가 올라가면 화질이 저하돼요. 아주 쉽게 그냥 생각 없이 생각할게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러면은 당연히 무조건 감도 100으로 찍어야겠네. 누구나 화질이 좋은 사진을 모두 다 원하죠. 감도 100으로 찍어서 이 안에 있는 일꾼들을 최소화해서 사진이 깔끔하게 나와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에서 그걸 상환해줘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노출이 10이 필요해. 10이 필요한데 감도 100으로 찍으려면 그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리개나 셔터 스피드 쪽에서 만회를 해줘야 돼요. 이 10을 만들기 위해서. 감도는 100으로 고정으로 들어간다면 여기서 뭐 플러스 5를 해주던지 여기서 플러스 5를 해주던지 그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100에 맞추려고 이 양쪽에서 희생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자, 아직도 이해가 덜 가실 수 있으니까 저 설명을 더 자세히 해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제가 찍는 거의 모든 사진은 저는
90% 이상을 감도 100으로 찍어요. 왜냐면 좋은 화질이 제일 좋은 사진을 만들려고 해요, 저는. 그리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이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 이걸 잘 조율하겠죠, 제가. 예를 하나 좀 들어드릴게요. 그리고 이 감도가 왜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두 가지 사진을 한번 꺼내볼게요. 자, 먼저 이거부터 메타 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의 카메라 데이터는 3200이에요. 감도 5D로 찍었고 감도는 3200. 옛날 카메라죠. 3200이고 이 사진의 감도가 3200이나 돼서 100%로 제가 확대했을 시에 노이즈가 많이 보여요. 화질이 안 좋다는 얘기죠. 자, 이걸 제가 좀만 노출을 올려볼게요. 곡선을 통해서 살짝만 더 밝게 해볼게요, 사진을. 자, 보이신 대로 노이즈가 더 보이시죠? 자, 이렇게 200% 놓고 사진을 밝게 5D입니다, 5D. 이게 감도가 올라가면은 노이즈가 발생해서 화질이 안 좋아지죠. 이렇게 보면은 뭐 안 보이죠, 잘. 하지만 대형 인화를 했을 때는 감도가 안 좋다는 걸 느낄 수가 있고, 특히 상업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진을 쓸 수가 없죠. 누가 봐도 이거 화질이 안 좋다고 누구나 느끼니까요. 하지만 제가 100으로 찍은 사진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진은 100으로 찍었어요. 감도 똑같이 이 사진처럼 상당히 어두운 열악한 빛이 안 나오는 열악한 상황이죠. 이 사진은 감도 100으로 찍었어요. 100으로 찍을 수 있었던 이유는 삼각대를 제가 썼기 때문이죠. 메타 정보를 보면 이거는 OD보다 안 좋은 450D를 찍었고 번들 렌즈에 초점거리 18, 노출은 30초에 감도 100. 이 감도 100을 제가 만들기 위해서 삼각대를 설치하고 노출을 초 30초, 30분의 1초가 아니에요. 30초, 그 다음에 조리개 9를 놨어요. 아주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이 감도 100, 가장 깔끔한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100을 넣었고, 그 다음에 이 조리개 값 9는 이 사진의 심도 때문에 놨어요. 이건 심도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9는 아무튼 사진의 심도를 위해서 9를 놨고, 이 두 가지는 고정이에요. 이 두 가지는 이 사진을 찍기 위해 제가 일부러 놔둔 거고, 그리고 이 사진의 노출값 아주 어둡지도 않고 밝지도 않게 만들기 위해서 노출을 30초를 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이 나왔죠. 이 사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100% 확대를 아까 저 200% 확대 들어갈게요. 100%, 200%. 자, 아까에 비해서 훨씬 노이즈가 많이 없죠. 더 확대해볼까요? 200%는 노이즈가 없고, 제가 아까처럼 더 노출을 올려볼게요. 일부러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OD보다 안 좋은 카메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노이즈가 거슬리지 않게 안 보이죠? 잘. 자, 이 사진하고 비교해볼게요. 자, 이렇게 노이즈가 낀 사진과 이 사진. 자, 제가 이렇게 200%로 둘 다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엔 노이즈가 심각하죠? 감도는 3200, 1600이었던가? OD 3200 맞죠? 3200에 이쪽은 450D에 100. 확실히 사진이 더 확대해서 봐도 이쪽보다 깔끔하죠. 이 감도의 위력이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게 봐서는 이렇게 안 보이지만 크게 보면은 확연히 차이가 나죠. 이렇게. 자,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감도에 되게 민감해요. 포토그래퍼도 그렇고 모두 다 감도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죠. 자, 감도가 이제
올라가면은 화질이 저하되고, 반대로 감도가 내려가면 화질이 좋아진다. 좋아진다는 걸 이제 아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자, 그 감을 좀 알아셔야 돼요. 저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도면은 되고, 그런데 아예 지식이 좀 있지만 초보자분들은 감도가 어느 정도면은 되는지 아직 말 그대로 감을 못 잡으세요. 그래서 제가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드리드릴게요. 아주 쉽게 예를 들어드릴게요. 일단 감도 100이면은 화질이 진짜 가장 좋아요. 그냥 가장 좋은 화질. 감도 100이면 화질이 가장 좋죠. 말이 필요 없죠. 최고의 화질이죠. 하지만 니콘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50까지도 떨어지는 니콘 카메라가 나왔어요. 그렇지만 모든 카메라들은 대부분의 카메라가 감도 100, 혹은 니콘은 200부터 시작하는 기종도 있죠. 200부터 시작하면 200 정도 넣으면 가장 화질이 좋죠. 그래서 제 블로그에 있는 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무조건 최고의 화질을 뽑아내기 위해서 갤러리 보시면은 전부 다 이 사진, 이 사진, 이 사진, 이 사진, 이 사진. 특이한 경우 뺄게요. 이 사진만 빼고 전부 다 100으로 찍어요. 전. 자, 특이한 경우 이 사진 빼고 전부 다 100으로 찍었습니다. 자, 여기도 거의 다 100이에요. 그리고 상업사진가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100으로 찍어요. 최고의 화질을 만들어내려고. 그리고 웬만해서 이제 100으로 찍는 게 좋죠. 액자로 인화해서 걸어놓기 가장 깔끔한 사진을 원하니까요, 대부분. 하지만 이제 어쩔 수 없이 감도를 손해보고 사진을 찍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 감도를 손해보는 게 어떤 경우냐. 어두워서 노출이 안 나오는데 셔터 스피드는 필요하고, 조리개도 어떻게 포기하겠죠. 막 이렇게 한 2.8 정도로 낮게 놓겠죠. 그래도 이 노출이 안 나와서 사진에 대한 밝기가 어두워서 이 감도를 올려야 되는 경우가 나와요. 근데 이 셔터 스피드도 또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움직이는 사물을 찍어요. 움직이는 사물을 찍으면 셔터 스피드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셔터 스피드가 한 1분에 125 이렇게 필요해요. 한 250 넣죠. 계속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250이면은 이 감도를 손에 봐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이 정노출을 맞추기 위해서 이 감도를 포기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화질이 안 좋아지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질이 안 좋아지죠. 예를 들어서 한 이렇게 됐고, 이게 이런 경우면 한 실내일 경우가 많죠. 직장이던가 실내에서 촬영할 경우. 그러면은 한 감도가 400, 800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럼 당연히 화질이 안 좋아지고. 하지만 요즘 카메라들이 너무 좋아졌어요. 정말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웹용은 글씨를 좀 웹용일 경우에는 감도 3200도 가능해요. 제가 말하는 웹용은 블로그죠. 이런 경우에는 3200도 찍으셔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게 화질이 안 좋다고 느낄 수가 없어요. 제가 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초보자분들은 많은 예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제가 오사카에서 찍은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릴게요. 자, 오사카 사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때 삼각대를 안 가져갔어요. 바빠서. 이 사진 감도 3200에 그냥 손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자, 웹용으로 보시기에 전혀 아까 같은 노이즈가 안 보이죠? 불쾌감도 없고. 하지만 이렇게 확대하면 노이즈가 보이죠. 어떤 카메라든지 노이즈는 피할 수 없죠. 자, 나머지는 뭐 다 이런 건 다 저는 100으로 찍죠. 감도 웬만해서 이런 사진. 자, 스튜디오도 무조건 100이고 저는 100으로 많이 찍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웹용으로 쓰시거나 자그마하게 웹에서 보이는 것처럼 작은 사이즈로 이렇게 인화를 하실 분들은 3200도 요즘 카메라로 충분히 가능하게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3200 말씀드렸고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대형 인화 같은 경우 이제 상업 사진일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찍는지도 말씀드릴게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감도는 전 640 정도가 상업사진 640 정도면 손각대 손으로 들고 촬영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해요. 최고의 화질을 생각하면 최상의 화질을 고려하고 손으로 촬영할 경우 마지노선은 640 한 이 정도로 생각해요. 자, 근데 이거는 꼭 제 기준이지 상업 사진인 제 기준이지 일상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시고 3200도 놓으셔도 되고 6400, 12800 이렇게 놓으셔도 그 순간이 되게 찍으실 때 중요한 순간이라면 거리낌 없이 감도를 올리셔서 노출을 확보하시고 노출과 또는 셔터 스피드를 확보하셔서 찍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자, 그 다음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감도가 이제 100에서 200으로 올라간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화질의 저하를 못 느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640 이상은 돼야지 640 이상부터 차이가 느껴져요. 그리고 요즘 카메라들이 너무 좋아져서 계속 개발하고 있어요. 캐논, 니콘, 뭐 펜탁스 전부 다 모든 사이트 그 카메라 회사에서 이 높은 감도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고른 입자에 예쁜 사진을 뽑아낼 수 있게 CCD를 개발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중요한 진리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되게 웃긴 건데 웃긴 건 아니죠. 사실이죠. 풀프레임과 이제 여기서 풀프레임과 크롭바디의 차이가 나오죠. 풀프레임이 감도가 높은 경우에도 역시 입자감이 고와요. 노이즈 억제력이 좋다는 거죠. 반면에 크롭바디는 이 CCD가 풀프레임 바디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그 좁은 CCD 안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일꾼들이 일해야 돼요. 풀프레임은 그나마 그 작업장이 큰데 크롭바디는 말 그대로 이 풀프레임보다 작은 CCD 안에서 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화질이 떨어집니다. 이 점이 있어요. 그래서 풀프레임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걸 알죠. 높은 감도로도 또 고운 입자의 사진을 뽑아낼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제가 이 풀프레임 바디임에도 불구하고 크롭바디임에도 불구하고 크롭바디임에도 불구하고 풀프레임과 같은 노이즈 억제력을 가지고 있다면 후보 정할 때도 그렇고 억제력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크롭바디 그냥 구매했어요. 크롭바디라고 나쁜 점만 있는 건 절대 아니죠. 좋은 점도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크롭바디를 구매했을 겁니다. 하지만 역시나 풀프레임이 크롭바디에 비해 화질이 좋아요. 화질이 좋다는 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노이즈 억제력을 말하는 거죠.
자, 이제 어느 정도 노이즈에 대해서 감을 익히셨을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하죠. 역시 기본이죠. 이게 감도가 올라가면 화질이 저하, 감도가 내려가면 화질이 이제 감도가 내려가면 화질이 좋아짐, 감도가 올라가면 화질이 저하된다. 이게 가장 기본이겠죠. 그리고 역시 감도 100에서부터 대부분의 카메라는 시작하고요. 그리고 아주 쉬운 예를 들면 웹용 블로그일 경우에는 3200도 가능하고요. 촬영하시는데 노이즈가 그렇게 안 보인다는 얘기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최상의 화질을 고려하고 손으로 들고 있는 마지노선 640 이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이건 저의 경우에요. 그냥 그리고 풀프레임이 역시나 이게 진리죠. 풀프레임 진리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이죠. 그냥 풀프레임이 크롭바디에 비하여 노이즈 억제력이 좋아요. 자, 어느 정도 감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좀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좀 진짜 최고의 화질만을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블로그에 있는 웬만한 사진들은 90%가 다 감도 100으로 찍은 사진들입니다. 다 거의 다 감도 100으로 찍었어요. 감도 100으로 찍을 수 있는 노하우는 두 가지가 있죠. 감도를 100으로 찍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감도 100으로 찍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100으로 찍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이 수많은 사진들을 감도 100으로 찍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감도 100으로 찍을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 빛이 충분한 조건 빛이 충분한 조건에 찍었죠. 사진을. 두 번째로 빛이 충분하지 않았다. 빛이 충분하지 않았으면 그 빛을 많이 빨아들이기 위해서 삼각대를 사용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제가 지켰기 때문에 감도 100의 사진을 얻을 수가 있었죠. 이 빛이 충분한 조건이라는 건 손으로 들고 찍었을 정도에서 빛이 충분한 조건이라는 건 역시 주광이죠. 밝은 태양광 아래. 밝은 태양광 정도. 태양광 아래. 이 정도면은 감도 100으로 뽑으실 수가 있어요. 사진을. 저는 옛날에 사진을 처음 DSLR 사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실내에서 계속 찍는데 감도 100으로는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빛이 없는데. 근데 제가 그때 당시 책을 막 읽었을 경우에 책에 있는 책자를 보면 막 감도 100에 조리개 8 놓고도 막 찍고 이렇게 했는데 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찍지 했는데 아주 답은 간단하죠. 빛이 충분한 조건에서 찍으면 돼요. 주로 야외가 되겠죠. 밝은 태양광이니까. 아니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약간 빛이 안 좋은 상황이라면 삼각대를 놓으시면 돼요. 제가 삼각대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 셔터 스피드에서 많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또 삼각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도 100을 놓으시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야경을 찍으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사진은 찍으실 수가 있어요. 감도 100이죠? 사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지만 삼각대를 쓰지 않았다면 이 사진은 제가 절대 찍을 수가 없는 사진이 되겠죠. 자, 삼각대의 위력입니다. 삼각대는 풍경사진에 필수예요. 저는 삼각대를 정말 좋아합니다. 삼각대는 풍경사진을 찍으러 다닐 때 항상 저는 같이 다녀요. 무게가 좀 나간다는 게 흠이겠죠. 자, 감도에 대해서 좀 오늘 설명을 해드렸는데 좀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이게 리플을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많이 해드릴게요. 많은 리플과 공감을 해주시면 저 또한 기분이 좋겠죠. 아무튼 그러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도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자, 또 알려드릴 만한 게 있을까요? 감도는 자, 제가 감도가 노이즈 억제를 할 수는 있는 요즘 소프트웨어도 많아요. 감도가 올라가면 노이즈가 많이 생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지만 제가 옛날에 설명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런 야경사진이죠. 야경사진을 찍고 1600이에요. 사진은 감도 꽤 높은 편이죠. 저는 100으로 놓고 찍는데 1600이면 상당히 높은 안 좋은 상황에서 찍었어요. 근데 제가 쓴 카메라 로우, 포토샵 번들 프로그램이 이 카메라 로우를 쓰시면 자, 많은 노이즈가 보이시죠? 여기서 이렇게 노이즈 리덕션 이 툴을 써서 노이즈를 줄이실 수 있어요. 인위적으로. 이런 방법도 있긴 한데 그래도 이 노이즈 리덕션을 쓰면은 디테일이 약간 떨어져요. 사진에. 이런 뭐랄까 선명도가 좀 떨어져요. 안 좋은 점이죠. 그래서 역시나 가장 좋은 방법은 삼각대를 놓고 사용하는 방법. 이 방법이 가장 깨끗한 사진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감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이 된 것 같아요. 이 감도를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좀 잡히셨으면 좋겠어요. 100은 가장 좋고 올라갈수록 화질이 안 좋아지며 웹용은 그래도 3200 정도, 6400, 3200도 사용할 수는 있고 그래도 화질을 최대한 좋게 뽑아내려면 그래도 640 이하는 놔야 되고 풀프레임이 크롭바디에 의해서 노이즈 억제력이 좋다. 근데 요즘 크롭바디들도 많이 좋긴 좋아요. 근데 이 크롭바디보다 더 작은 센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크롭바디보다 더 작은 센서면 노이즈 억제력이 더 떨어지겠죠. 예를 들어 핸드폰이 바로 그런 경우죠. 핸드폰은 크롭바디보다 훨씬 더 센서가 작죠. 그래서 핸드폰이 화질이 안 좋죠, 당연히. 그런 케이스예요. 풀프레임 크롭바디. 크롭보디에 더 작은 핸드폰은 당연히 노이즈 억제력이 떨어지겠죠. 자,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좀 궁금하신 점이나 그런 거 있으면 좀 리플 달아주시면은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감도는 이 정도로 설명해 드리고 다음에는 뭐 셔터 스피드나 조리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감도에 대해서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